그 부산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해서 전재수 후보가 40%, 예. 박형준 후보가 34% 내로 34%, 그다음에 오차범위 내 격차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가 1%, 그다음에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24%입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재수 후보가 44%, 박형준 후보가 33%, 이게 조금 지지도 격차가 벌어졌고요. 이번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이거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저는 유튜브로 해야죠, 안 했는데 해야죠. KBS 부산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고 지난 17일에서 19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20.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각 당의 후보가 딱 결정이 되니까 처음 어찌 보면 여론조사 꽃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꽃은 조금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진보 진영에 조금 더 가중치가 나오는 여론조사고 이제 처음으로 조금 중립적인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그 윤 대변인께서 이거 좀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여론조사 꽃하고 지금 이 조사 코리아 리서치 조사하고 그 오차 범위가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근데 거기서는 8.7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바깥. 근데 여기서는 오차 범위 안쪽으로 들어왔죠. 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누가 앞서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이러면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 충분히 의욕을 갖고 해볼 만한 상황이고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 굉장히 지금 추세가 안 좋다. 이게 게다가 갑자기 추세가 붙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분이 지금 2명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지금 박형준 시장은 가만히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럼 누구랑 얘기를 하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전재수 씨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제대로 말해봐라. 왜 말 안 하니. 말 안 하면 뭐가 있는 거 아니니 고소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빨려 들어간 그 까르띠에 시계 문제에 지금 매몰돼 있는 느낌이 들고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재수 후보 캠프 제가 관계자라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뭔가 도발을 하더라도 무시하려고. 박형준으로 가야 돼요. 얘기 듣고 박형준으로 가야 돼.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받았어요. 1.5초 정도 걸릴 거를 막 3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 과정이 어땠고 이거 끝났냐 이거 나는 금품 불법적인 금품은 받은 적이 없고 거기 앞에 불법이 들어가요. 금품은 불법.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금품 앞에 불법적인 거를 꼭 붙이더라고. 적법한 건 받았다. 모르지. 이 불법이 왜 불법이냐. 공소시효 지나도 불법이 아닌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기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2명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갑 선거와 시장 선거 2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동훈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하셨죠. 한동훈 예비 후보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가 안 생겼는데. 아직 발생 선거가 안 했으니까. 생겼죠. 29일 이후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후보한테 달려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일괄적으로 28, 29일 정도에 전부 다 일괄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당에서는 그렇게 메시지가 의장이 나왔고. 해줘야죠. 네네. 사직 처리를 해줘야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래서 북구 갑의 어떠한 보궐선거는 100% 열릴 것 같긴 해요. 지금 본인 상황 자체가 뭐 이걸 안 열린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어떤 전재수 후보에 대한 이 뭐 통일교 금품 순서 의혹을 계속 때린 것들이 오히려 박형준 시장에게는 좀 도움이 됐다라고 충분히 보시면 됐죠. 한동훈이라는 빅스피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한동훈 대표 개인으로도 내가 이 부울경 선거 내 위주로 간다는 효능감을 보여줬다. 한동훈 효능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 미국 가서 뭐 한 거냐. 미국 가도 당은 잘 돌아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얻은 게 많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치만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박형준 시장이 지난주 토요일에 후보로 확정돼서 이제 몰리는 이제 박형준으로 집중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전재수 후보가 지금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본인 의혹 그 해명하는데 급급하잖아요. 이런 게 부산에 계신 분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북구 갑이 어찌 보면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로 삼선을 한 지역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그 지지 의사가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왜 그런 북갑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한동훈 대표가 전재수 후보를 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재보궐 선거에서 보궐 선거에서 상당히 좀 그렇게 유리한 선택은 아니지 그러니까 유리한 전략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전재수 후보의 개인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 민주당 표를 줬던 분이라면 하정우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 그쪽으로 표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하는 거 봐서 한동훈 잘하네 그럼 내가 전재수 원래 좋아했는데 개인기 좋으니까 한동훈으로 가겠다 그게 많겠어요. 저는 전재수 후보에 대한 뭐 이런 거죠. 북갑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큰 어떤 공약을 내걸기 어려운 지역이더라고요. 네. 전재수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부터 해서 6번을 선거를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빼고. 네. 그러면서 지역에 완전히 밀착해서 계셨기 때문에 결국 3번 지고 3번 당선된 결과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다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줬던 전재수가 시계를 받았어? 받은 게 맞나? 경찰에서도 받은 걸로 의심된다고 말을 하네. 결국 기간이 지나서 이거 그냥 넘어간 거지. 야, 그거 못 받았단 말을 못해? 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메시지 전략,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성일 최고 보시기에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바람이에요. 지방선거는 여러분들 투표 용지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대표용 선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1번을 첫 장에 찍으신 분은 1번을 쭉 찍는 경향이 많아요. 줄투표. 2번을 찍는 사람은 2번을 찍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좋게 올라오면 자신의 선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전재수만 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재수 때리는 게 과연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메시지는 그렇게 내면서도 발은 지금 부산 북구에서 계속 밀착으로 다니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잘한다고 진작하셔야 됐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오히려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다 잘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학생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가서 손잡아주고 애로사항 들어주고 인간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게 훨씬 더 본인의 가치를 높인다니까요. 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영향력이 지금 부산에서 끼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부산에서 지금 잘 나오는 게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점점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랑 다 올라올 거예요. 민주당의 과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끝나가면서 그러네요. 예, 민주당의 후보들이 줄어들면서 그쪽에 있던 여론조사 대기층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야당층이 올라옵니다. 맞네. 그래서 결국에 5월 중순 이후가 되는 게 그때 여론조사가 아마 실제 투표치와 매우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점점 올라오는 추세를 이제 띌 거고 다만 부산이 빠른 건 사실이에요. 다른 부분보다 빨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있긴 있다. 분명히 있다. 특히 전재수를 때리는 거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 한동훈 대표를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 대응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렇죠. 네. 왜냐면 내 상대는 박형준이지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시계 가지고 무니까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을 안 해. 아픈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분이 아픈가 보죠. 아픈가 원래 보네. 제가 늘 그러는데요. 팩트 가지고 때리면 아프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많이 아프셨나 봐요. 고발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셨대요. 좀 고소요, 고발이에요. 고소래요. 고소. 본인 고소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소까지 할 정도로 대응을 했어야만 하는구나.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그럼 이런 면에서 메시지 전략은 성공한 거죠. 박형준 시장 입장에선 고마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윤 대변인에게 한번 네. 이제 네. 이 질문. 네. 한동훈에게 박민식이란? 검찰 선배? 같은 장관? 두 분이 저도 참 그 박민식 장관도 잘 알고 네. 뭐 얼마 전에 뭐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정치에 뭐 2명의 당선자가 나올 수 없는 거고 후보는 1명이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공천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이후 상황은
두 분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공천을 받은 입장에서 지금이야 뭐 완전 당연한 거고 본인이 전재수라는 걸림돌이 없는 북합은 나의 영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하정을 누가 한다고 이런 자신감이 많을 텐데 실제적으로 선거를 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느냐는 모르실 거고 사실 저희도 몰라요. 그건 이제 부대끼면서 스스로가 느껴야 하는 거니까 저는 부산 전체 이 선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선거에 구청장 뭐 기타 의원들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도 한쪽으로 가자 후보 하나 민주당 후보 이대로 놔두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냐는 여론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 박민식 두 분 모두에게 압박이 될 거예요. 그 과정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장관이 그러니까 전 지금 후보이신가요? 이분이 이제 전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한번 제작진께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날짜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본인이 되면 국민의힘 공천받으면 단일화 할 거 아니냐, 뭐 지도부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신 건 아닌지 좀 어제 그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보수 재건을 외치면서 보수의 승부처에 난데없이 찾아와 해방만 놓는 행위는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치 기생일 뿐이다. 그래서 단일화할 이유도 단일화할 일도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이민찬 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박민식 전 장관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심정은 이해가 되고 저는 이 다음 여론조사 이제 부산 북갑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누가 올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갈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4월 14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 그러면 그 첫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거기서 한동훈이냐 박민식이냐 누가 더 보수 진영에서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이 재보선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래 정치를 했고 거기 있는 당원들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강성 당원, 우리 당원들에게 내가 완주하고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거죠. 지역에. 그래서 여론조사에 조금 높은 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 좀 아쉬운 건 박민식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는 방식은 저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박민식 전 장관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 전재수를 공격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더 그러면서 내가 이 부산 북구에서 2번, 3번, 4번 선거에 나갔었고 전재수를 상대로 내가 승리도 해봤고 내가 여기서 나고자란 내가 진짜 정치인이다라는 지역적 유대감을 좀 더 강조해서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게 되면 그 구도 자체가 보수 진영 내에서 다툼하는 구도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인물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박민식 전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다고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전재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박민식 전 장관한테 당연히 박민식 전 장관이 공천 유력한 사람이죠. 네. 왜냐면 거기서 2번이나 하셨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데도 지금 공천 안 주려는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를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나 단일화 안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어필한 거예요. 당 지도부한테. 그래서 나 단일화 안 할 거니까 나 공천 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가면은 저는 3자구도 한번 볼만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꽤 많이 받아갈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힘과 그다음에 또 박민식 전 장관이 닦아놓은 터전이란 게 또 있을 거고. 저쪽 민주당은 또 누가 나올지.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구도가 될 것 같긴 해요. 민주당의 이제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 여부가 이게 이제 본인도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밝히겠다. 이거 토요일 날 돌아오시니까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아, 사실은 나올 거다. 이번 일요일에 거기 이제 구포초등학교 네, 무슨 이제 뭐 동문체육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일요일에
이제 밥그리 돌기를 참석자 하정우 이렇게 돌다가 1분 있다가 참석자 전재수 한동훈 하정우 이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하정우 수석은 사상초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거기 가서 이제 그 지역이니까 네. 선거해 보면 아. 그 다 가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정우 수석은 안 온대요 또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일요일 날. 예.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짓기였는데 나오면 만약에 그날 그 체육대회장에 하정우 수석이 앉아 있다 여기 꽃 달고 그러면 나오는 그건 거죠. 100%고 네. 근데 그날은 안 온다 이게 또 이제 최신 버전이어서 아직 확정은 못하지만 전 나올 가능성이 95%?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개인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메시지 톤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하정우 수석이 친녀라고 불리는 여러 매체에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에드벌로도 굉장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 공을 대통령한테 계속 밀었었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딱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하정우 수석이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얘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하정우 수석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것은 이 만약에 출마를 시킬 거였으면 비서실장이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은 대통령한테 돌리고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강훈식 비서실장은 개인의 선택 아니냐 이렇게 공을 떠넘기면 결국 그것은 출마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정우 수석도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 경험을 통해 봤을 때 하정우 수석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이미 머리끝에 네. 있어요. 나오고 싶어요 본인은. 네, 네. 본인은 나오고 네.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경우에 나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권이 지금 본인에게 있지가 않아. 네. 예, 대통령에 있는 게 맞아요. 왜 근데 그러냐면 보통은 당이 요구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그래 뭐 그냥 갔다 와라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이게 복잡해. 왜? 지금 하정우 수석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당선이 되면 그 공 누가 다 가져가요? 정청래. 삼부 초려하겠다던 정청래가 다 가져갑니다. 예, 그럼 부산도 내가 먹었다. 부산도 내가 살렸다.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의에서 직접 그렇죠. 작업 치는 사람 있죠? 네. 그랬어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작업이라고. 네. 그리고 작업에 넘어가면 안 돼요 했어요. 이렇게까지 명백한 메시지를 줬는데 여기서 하정우가 그러면은 선택하는 사람이 미래 권력이라는 거예요. 하정우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면 있을 거고 정청래 대표를 선택하면 나갈 건데 이 메시지가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제 기사인가요? 제가 하정우 AI 수석의 기사를 보니까 성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PU를 26만 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독자적인 대한민국만의 AI 체제가 있어야지만 뭐 앞으로 AI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성과를 얘기하는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이거 거의 마무리하고 나가는 거 그쵸. 아닌가? 왜냐면 제가 계속 공격을 하기를 그래 AI 수석 유명하신 거 알겠다. 근데 1년도 안 된 시점에 도대체 뭐 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계속 했고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 이렇게 한 거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적 얘긴데. 그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아 이제 나오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